네, 한 번에 끝내는 건축기사 실기 챕터 2 토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기출문제 약 한 5개년 정도를 확인을 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로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 위주로 풀면서 내용, 강의도 곁들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공사입니다. 토공사 2018년도 부터 꾸준히 출제된 문제예요. 보링의 목적을 세 가지 쓰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보링 자체가 어떤 건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보일링하고 보링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토공사 최초의 집안조사 할 때 토질이 어떻고 그리고 지하 수위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뭐 토립자의 어떤 입도 그리고 뭐 전단 강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집안조사에서 시추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추. 그래서 시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링.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뚫어서 그 지층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땅의 토질의 형상들을 그리고 토질의 상태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보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토질의 뭐 어떤 성상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 주상도를 만들기 위해서요. 주상도. 여러분 주상도가 뭔가요? 토질의 주상도죠. 그죠? 토질의 어떤 설계 도면을 만든다. 이 토질의 주상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반이 어디에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걸맞는 공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토질 주상도를 만들어서 이게 모든 설계 도면에 설계 도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질 주상도, 토질 주상도. 지질 주상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질 주상도 작성이죠. 주상도 작성. 목적이 뭐예요? 지하 수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토질의 상태 분석이라고도 적어도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키워드가 없으면 점수를 다 얻지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 집안 조사를 할 때 이런 조사를 합니다. 물론 집안 조사할 때 설계사에서 현장 사이트를 확인을 하고 그 주변을 다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그리기 전에 지질 상태를 알아야지 도면을 그리죠. 그래서 이 업무의 업역은 설계사무소가 합니다. 설계사무소가 용역을 줘서 시추, 보링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집안 조사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터파보기, 그리고 짚어보기. 굉장히 육안으로 할 수 있고 우리 가서 충분히 토양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토질의 어떤 사질토인지 점성토인지 아니면 완전 실트층인 어떤 굉장히 연약 지반인 그런 지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물리적 탐사가 있습니다. 물리적 탐사. 물리적 탐사라고 하면 우리가 전자기파나 아니면 탄성파, 어떤 뭐 S파나 뭐 P파 이런 것처럼 어떤 파를 이용해서 그 토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탄성파 탐사, 그리고 뭐 음파, 초음파, 음파 탐사, 그리고 전기 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조사할 때 사운딩, 여러분 이제 후반부에 사운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사운딩은 표준관입 시험, 별도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운딩의 어떤 종류를 언급하라. 그러면 표준관입 시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콘관입 시험, 그리고 베인 테스트. 이거 외에도 샘플링을 채취를 하거나 하는 어떤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도 있죠. 이런 것들의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링이라는 게 있죠. 보링. 자, 보링의 종류도 있고, 하지만 여기 묻는 거는 보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로 보링하는 방법, 보링하는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오거버링, 수세식 보링, 그리고 회전식 보링, 충격식 보링 4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끔 또 문제 또한 이것만 주어지고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들이 또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오거버링인지 이게 수세식 보링인지 이게 회전식 보링인지 한번 언급은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답을 보면, 자, 목적, 시료 채취를 해서 뭘 얻기 위한 목적인가요? 지중해 토질 분포, 토층 구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지하 수위를 측정하는 거죠. 자,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죠. 지진이 날 때 그 토양의 어떤 전단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는 그 상태를, 지지할 수 없는 전혀 무능력한 토질 상태를, 지지력이 0인 상태를 액상화 현상이라 하는데, 그 중에 진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리죠. 치마가 상당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하 수위를 측정해서 물을 어떻게 배출할 건지, 땅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지하 수위를 어떻게 하면 더 낮추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받아서 다른 쪽으로 돌릴지, 그런 공법들이 그런 공법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결국은 지질 주상도 파악하는 것이다. 자, 지질 주상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표고가 있고, 그리고 이게 심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상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질, 좀 범위가 벗어나는데, 그리고 N치를 파악합니다. 자,
심도는 여기서부터 1m, 2m, 3m, 4m, 5m, 6m, 뭐 1, 2, 3, 4, 한 20m, 30m까지 쭉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주상도는 예를 들어 주상도는 이렇게 될 수 있죠. 5m, 6m 사이에 이거는 사질토다. 이거는 여기서는 점성토가 형성이 돼 있다. 이쪽은 암이 있다. 이쪽은 경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N치라는 거는 후반부에 또 알아보겠지만 그 토질의 어떤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N치가 많으면 강도가 좀 세고 N치가 뭐 0부터 4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점성토인 겁니다. 위에 추가 땅에 30cm 이상 박힐 때까지 이제 발생되는 타격 횟수를 N치라고 하는데 30cm 박힐 때까지 많이 뭐 한 번 때렸을 때 30cm가 박혔다. 그러면 그런 땅은 무슨 땅이죠? 굉장히 무른 땅이죠. 점성토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N치까지도 다 파악을 합니다. 집안 조사를 할 때. 그래서 10, 20, 30, 40 이렇게 쭉 있어요. 사질토에서는 예를 들어 뭐 한 5였다. 그리고 점토층에서는 뭐 한 2였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경암일 때는 뭐 40일 때도 상당히 N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분포된 걸 보고 요 넘버 1 포인트에서는 이런 시출을 했는데 이런 흙들이 나왔고 이런 N치를 분석을 해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이쪽에 지하수위가 있어요. 지하수위. 지하수위가 뭐 만수기일 때는 이제 물이 꽉 찼을 때는 지하수위가 1m였더라. 하지만 갈수기일 때는 뭐 한 6m였더라. 지하수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하수위를. 그럼 6m가 되지만 이 집안은 뭡니까? 10m를 파야 돼요. 지하 예를 들어 3층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층까지 지하수위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밑에는 지하수위가 없겠죠. 그러면 밑에 지지 기초를 삐어로 할 건지 아니면 매트 기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하수위가 10m 미만에 있다. 10m 미만이 형성돼 있다. 그럼 굉장히 밑에 지하수위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무슨 연구배수, 물을 어떻게 뺄 건지에 대한 그런 공법들이 하나, 둘 계속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또한 책정이 될 거고. 자, 이런 어떤 지질 주상도가 어떤 대지 사이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요 포인트에서 재고, 요 포인트에서 재고, 이거 한 몇십 미터 사이로 또는 대지가 크면 몇백 미터 간격으로 포인트를 잡고 주상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얘기를 하면 넘버링 1, 넘버 2에서 주상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죠. 왜냐? 우리 시출을 이렇게 해요. 그럼 토질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토질이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될 수 있죠. 이게 안반인 거죠. 안반. 이게 다 사질토. 그래서 암 형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암 형성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구나. 그럼 그에 따른 지하 공법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상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상도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물량도 파악을 하고 주상도를 가지고 설계 도면이 이제 첫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보링을 하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거보링이 있고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공부할 때 상당히 이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오수회충, 오수의 회충이 많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굉장히 편하죠. 오거버링은 이렇게 생긴 오거로 굴착을 합니다. 굴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흙이 나오죠. 그 흙이는 나오는 걸 가지고 토층의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수세식은 워싱 보링이라고 지중해 이중관을 받고 압력수 맨 앞에 비트가 있어요. 비트에 물을 분사시켜서 물과 같이 배출이 되겠죠. 물과 같이 배출이 되면 이런 침전조에 담아서 무거운 어떤 모래는 가라앉고 또한 부유물들은 또 뜨게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토지를 판별을 하는 거죠. 연약 토질에 사용을 한다. 자, 회전식 로터리 보링은 이렇게 생긴 비트가 있는데 이게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하면서 보링을 합니다. 지중해 먼저 케이싱을 박아요. 이렇게 케이싱. 공벽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싱을 박습니다. 케이싱을 박고 드릴 선단에 부착한 요 날로 천공을 하고 토층에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지층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 회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충격식은 퍼쿠션, 앞에 강렬한 비트가 달려 있고 이 충격날로 토사나 암석을 분쇄해서 천공하는 그런 방식이고 경질층, 깊은 굴삭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언더피닝 공법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더피닝을 하면 이 언더가 뭐죠? 언더가 아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래. 요 핀이라는 용어는 이제 보강하다. 피닝 하면 n 하나 더 붙여서 봉황이라는 명사가 되죠. 그래서 아래 또는 밑을 보강한다. 즉 건물의 하부를 보강합니다. 하부를 이렇게. 이게 기존 건물이고 이게 신설된 기초. 쉽게 말해서 이렇다는 거죠. 기존 건물이 치마가 될 때 밑에서 받쳐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언더피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공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공법이 있는데 언더피닝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어떨 때 적용해야 되는지 서술로 쓰는 겁니다. 자, 이 언더피닝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풀어서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한번 볼까요? 기존 건축물에 치마가 예상되어 기초를 보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건축물에 이런 기초가 있어요. 한쪽이 부등치마가 발생해요. 그러면 건물이
기울어지겠죠. 이럴 때 기존 건축물의 치마가 예상될 때 치마가 예상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하 주차장의 슬라브가 균열이 상당히 심하게 갑니다. 균열이 가면서 약간의 그 물이 침투해서 올라오죠. 근데 그 정도까지 되면 상당히 위험한 거고 건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울어지면 아파트나 아니면 빌딩이나 이런데 안 보이던 균열이 생기고 타일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주출입구 엔터런스의 어떤 캐노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단이 금이 가거나 균열이 가거나 그런 어떤 징조들이 보이게 되죠. 그럴 때 치마가 예상될 때 기초를 보강할 때 이때 언더피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초를 설치하여 기존 건축물을 보호할 때 새로운 기초를 설치하는 거죠. 중간에 하나 더 새로운 기초, 예를 들어 피어가 2개였다. 근데 기초를 더 하는 거죠. 기초를 더 확장. 이쪽 기초를 더 확장해서 기초를 추가적으로 기초를 더 설치를 한다. 건축물을 보호할 때 적용합니다. 치마가 발생하여 복원하거나 지지력 보강이 필요할 때 적용을 합니다. 자,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흑막이 널 공법, 이중 흑막이 널 공법, 약액주입 공법, 현장 타설, 그리고 강제 말뚝, 케이슨 공법 등등등 있습니다. 케이슨 뭐 피어 기초 공법 등등등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중 흑막이 널 공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면 이중 흑막이 이게 기초 저면이고 그라운드 레벨 쪽에 건물이 있고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 그리고 버팀대 보통 이렇게 그리죠. 자, 이중 흑막이 널 공법은 자, 인접 구조물이 있고 우리 현장이 있는데 집안이 연약하고 그리고 터파기를 하는 중에 어떤 주변에 이런 데 공동구가 발생을 하고 주변이 도로가 조금 치마 조짐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언더피닝이라는 공법을 들어갑니다. 언더피닝은 여기에 말뚝을 하나 더 박는 거죠. 기존 어떤 흑막이 벽 근입장보다 더 깊이 박아줍니다. 깊이 박아서 이쪽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어떤 히빙에 대한 또는 보일링에 대한 어떤 그 현상을 이 이중 흑막이 널 말뚝을 통해서 좀 차단을 해주는 거죠. 자, 약액주입 공법. 약액주입 공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밑에다가 구분을 형성해서 약액을 주입해서 기초를 지지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말 그대로 이중 널 말뚝이 아닌 현장 콘크리트 차단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콘크리트 차단벽을 만들 수도 있죠.
그 예를 들어 옹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옹벽이 있고 그 옹벽이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 활동, 어떤 침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한쪽으로 침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하나 더 타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침하가 일어날 때 이런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강제 말뚝도 있고요. 자, 케이슨 공법. 자, 기초가 이렇게 있어요.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초 자체를 없애고 기초 자체를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초 자체에 피어가 예를 들어 파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볼을 하나 만드는 거죠, 볼을 하나 만들어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를 확장해서 피어를 더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기초가 있으면 케이슨을 심어버립니다. 케이슨을. 여러분 이 케이슨이 항만이나 아니면 방파제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아니면 교량 하부의 교각이나 교대의 하부를 지지할 때 이런 케이슨을 많이 씁니다. 일반 건축 공사에서는 보통 쓰질 않고 토목이나 그리고 교량 공사, 그리고 항만, 방파제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케이슨을 우리가 보통 케이슨이라고 하면 바다에 구조물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슈를 갖고 굉장히 무거운 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면 해양의 바닥이면 이게 점점점 내려가죠. 점점점 내려가면 슈가 이만큼 뚫고 갑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게 되고 또 위에 적층을 합니다. 1단, 2단, 3단 기존 건축 프리캐스트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쪽에 물이 차단이 되겠죠. 그럼 펌프해서 물을 다 빼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부부터 공사를 하는 거죠. 바닥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타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방법을 케이슨 이거를 오픈 케이슨이라고 하죠. 오픈 케이슨. 이런 방법 말고 기존의 프리캐스트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항만 바다 방파제 근방에 케이슨을 이렇게 넣는 거죠. 넣어서 물을 빼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구조물을 넣고 빼내고 옆에 붙여서 구조물을 빼내고 물을 빼내고 하는 이런 방법을 뭐 박스
박스 케이슨 공법이라 합니다. 이런 케이슨 공법으로 이용해서 도입한 어떤 언더피닝 공법을 또한 하부 지지하는 것을 또한 케이슨 공법이라고도 하죠. 이런 언더피닝에 대한 두 가지, 이럴 때 기존 건축물의 침하가 예상될 때, 그리고 새로운 기초를 설치할 기존 건축물을 또한 보호할 때 적용을 한다. 그리고 종류로는 이중 흙막이 널말뚝이 있고 약액 주입이 있고 현타가 있고 그리고 강제말뚝, 케이슨 공법 등이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